역대 군수들이 이 부분 공작을 갖다 전부 다 발표를 했습니다. 민천 중인도 다 했는데 사실 가정의 대기업이라고 유치되는 것 잘 알다시피 20개만 있습니다. 인구 5만 달은 기름도 세워놓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전부 실패 가보는 못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한 부분도 이 사람이 토익학교가 구성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공장이 되는 거 아니니까 더 자세한 내용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안백명 기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스포츠파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함량이 계절별 전지훈련을 하기에는 좋은 지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오는 팀들의 숙박과 요식업 식당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숙박시설을 대단위로 확보를 하면 지금 기존 있던 숙박업계에서 반발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함양 백연유원지에도 저희가 유소호텔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투자를 해서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 투자를 받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기존 현재 있는 숙박업계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외부의 인적 자원을 유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기존 우리 함양 숙박업계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식당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식당이나 숙박업에서는 평상시에 유치할 수 있는 한계 능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우리가 유동인구나 전지훈련팀을 더 유치함으로 인해서 함양에서 3차 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스포츠파크 내 지금 3차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본적인 것과 또 우리 면에 있는 구장들을 이용한다면 전지훈련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팀도 돼야 할 것이고 지금 스포츠파크 내에서 전지훈련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행정적인 지원과 또 그분들이 왔을 때 체계적인 안내와 서로 상호 민간과 오는 팀과의 결속을 해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론 어느 시군이든 기업체 유치를 안 하려고 하는 군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대기업, 중견기업이라고 해서 한복에 오는 회사가 몇천 명을 유치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기업을 하는 이유는 안정성의 문제입니다. 신생 기업을 유치하면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안정화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처음 초기에 오고자 했던 목적과 상이한 방법으로 흘러가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알바도 본사가 오기로 했다가 오지 않으면서 우리 함양 공장이 사실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제조든 물류든 함양 공장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 회사를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그 상주 인구는 적으면 300명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크다면 2,000명, 3,000명도 되겠지만 그런 안정된 기업을 유치하는 TF팀을 만들어 정말 세일즈 하듯이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기업을 유치하면서 각종 인센티브 제공도 마케팅을 통해서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데 지금 이제 경남 18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특히 우리 강남도 유사한 자치단체가 많은 거거든요. 그럼 그런 데가 혹시 벤치마킹을 노력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이 각종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도 한번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가장 먼저는 행정입니다. 절차의 간소화, 또 절차의 대행입니다. 그 다음에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반시설, SOC 사업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경남도나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해서 우리 함량이 지금 함량 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남부 내륙에서 가장 합리적인 위치가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울산의 제조, 대전의 과학, 다 부산의 해양물류 다 소화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이 대규모, 대형 회사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중견 대기업을 유치해서 함량에서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할 수 있는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유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땅을 그냥 준다든지 좀 차별을 드렸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혁신들이 함량의 교통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오히려 유출이 되거나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이나 인근의 광양, 여수 전부 다 접근성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굳이 함량에 어떤 너무 가난한 대한민국 여건가 좁다 보니까 이동생이 너무 시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함량이 굳이 안 어려운 것들도 있다면 이 부분에서 역발상 제가 해주셨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사람, 인적 자원으로 하는 교육이나 문화에 대한 콘텐츠 부분은 잘 되어 있는 도시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류나 제조는 예를 들어 제가 도연할 시절에 합천의 양정 산업단지를 할 때 울산 같은 경우에 울산에서 제조업을 해서 울산시가지 주변에 임시 물류 저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물류 기지를 구입하는 땅값이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물류 기지를 함량에 유치한다면 함량에서 50만 원 전후의 땅으로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제조를 해서 함량에 중간 물류 기지를 해서 전국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이 된다면 물류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조도 마찬가지죠. 처음 제조가 대단위가 되면 인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중견 대기업에서 안정되어 있는 제조 기술자 능력 배양이 된 회사를 유치한다면 충분히 함량에서 빠른 시간 안에 정착되고 거기에 우리 함량 군민과 같이 동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포트 파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잘 알고 계시는 그 대회를 갖다가 하고 이 위치에 좀 고민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 숙박시설을 지었다. 그러면 약 몇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 몇 명, 방 하나에 몇 명이 들어가는데 그 규모가 대략 한 분에 100명, 150명, 200명, 200명. 거기에 대부분 시설을 누가 들어가는지 혹시 생각해보세요? 지금 유소 호스텔을 하면 옛날에는 다인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진 4인실 이하로 합니다. 유소 호스텔도 4인실 정도로 잡는다면 저는 최소한 400명 정도는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400명 이상은 수용하는 유소 호스텔이 된다면 스포츠 동계 훈련 기간에는 거기에 쓰지만 다른 때는 우리 문화나 관광, 문화 체육 관광 다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유소 호스텔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다른 분야로 산악인들도 함량에서 거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계절별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유소 호텔을 하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저렴한 단가로 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떨어지는 숙박업으로 봤지만 지금은 호텔급으로 동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물론 단체가 일괄로 들어온다면 사용료는
코스트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계절별 일반 관광객을 유치할 때는 일반 우리 모텔보다는 높은 숙박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말씀 중에 300명, 400명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정도 숫자면 우리가 숙박을 하게 되는 하기고 그 같아서 분명히 내가 보시면 200명까지를 고민 한번 해봐야 돼요. 네, 그것은 또 주민들, 우리 국민과 토론도 해야 할 것이고 더 많은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남순 기자입니다. 공약 후보 중에 학생 복합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설이 오래되고 기간이 인도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새로운 변화를 소식해 왔는데 도서관은 이전이 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지금 주민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지금 이전이 되지 않고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도서관이 게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서희영 기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함양군에 학생도서관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지금 지은 지가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도의원 시절에 함양 학생도서관을 다시 짓고자 3년을 사실은 좀 뛰었었습니다. 제가 기획재정부까지 가고 경상남도 교육청과도 수없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는 국립도서관은 반대를 했습니다. 학생도서관을 요구한 이유가 학생도서관이라고 우리 국민이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전 국민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도서관을 계속 유치하고자 했던 것은 경상남도 교육정책에 맞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돼야만이 우리 함양의 아이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도서관이 책만 보는 곳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 어머니들부터 학생들까지 많은 동아리, 영유아들까지 다 포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 시절 국비 60억, 도교육청 60억, 함양군에서 대응 투자 영유아 부분에 대해서 30억에서 150억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제가 도의원 마치고 2019년도 본예산에 120억이 아마 함양교육청으로 내려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양군에서 30억 대응 투자를 하지 않아서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함양군에서 30억 대응 투자를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 교육 행정이 나눠져 있습니다. 영유아까지는 행정에서 담당을 하고 유치부터 교육부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유아부터 다 하기 위해서 복합도서관을 추진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사실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는 경상남도 교육청에 요구를 했던 게 경상남도에 20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함양교육지원청이 가장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행정관청, 교육지원청 건축이 예산이 확보되면 제일 먼저 함양군에 다시 지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를 했었고, 그렇게 하면 사실 우리 함양교육지원청을 다 어른들이 사용하고 자동차로 움직이니까 좀 외곽부로 나가고 교육청 자리에다가 학생도서관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군수를 출마하면서 경상남도 교육청에 다시 그 요구를 했습니다. 함양교육지원청을 외부로 이전해주고 함양교육지원청 자리에다가 학생도서관을 지어달라. 그래야만이 도보로
우리 언민들 모두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경상남도 교육청과 제가 군수가 되면 업무 협의를 해서 영유아부터 모든 국민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시스템을 꼭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부지가 여유가 된다면 함양 거점 돌봄센터라든지 행복마을 학교 운영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도 함께 해서 함양의 영유아부터 청소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한명근 국정조리점에서 후보님의 핵심 공약이 8가지를 이제 내놓으셨는데 당선이 되시면 운전본부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8가지 공약이 기본축이 될 건데요. 제가 이 지금 8가지를 보니까 큰 카테고리로 보면 행정, 청년, 농업 분야 둘, 복지, 교육, 경제, 체육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문화예술 분야가 좀 빠졌다. 문화예술 분야에 좀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박정주 대표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8대 핵심 공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공약 전체를 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 제가 문화예술 단체 부분에도 애로사항도 들었고 공약도 제가 접수받은 게 있습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다들 잘 챙길 것입니다. 다만 지역 우리 현재 해난에 또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데 순위에서의 좀 차이가 아니었나 또 카테고리의 크기에서 차이가 아니었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도 공약에 반드시 있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간함량의 김경민 기자입니다. 네. 그 양육수당과 청소년 수당이 신설하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연간 소요 예산이 총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예산 확보 방안도 궁금합니다. 네. 주간 함량 기자님 감사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나 광역단체에서 지금 현재도 영아수당 또 양육수당을 일부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 함양에서 아이 몇 낳았을 때 얼마 주고 하는 것보다는 부모님들이 아이 키울 때 필요한 부분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양육수당은 저희 지금 현재 함양군에 태어나는 출산 아이들로 본다면 100여 명 안팎입니다. 그렇게 보면 생후 36개월까지 20만 원 정도 지급을 한다면 한 1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입니다. 지금 생후 출산한 아이들 영아수당이 정부에서도 3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수당을 지급하면 연간 한 14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현재 함양 군민의 영양 유아나 청소년을 가지고 산정한 액수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재원은 저희 지금 함양군 총 예산이 6천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노인들, 어르신들 수당, 뭐 이런 수당에 비해서 청소년들이나 영유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정도는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청년 꿈 제작소 건립을 염려를 하셨는데, 뭐 염려되는 부분 당연히 있습니다. 진주시 그 지하 상가에 지금 진주시청을 옮김으로 인해서 진주시의 가장 번화가가 지금 슬럼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진주시가 지하 상가를 살리는 국려지책으로 청년몰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거기는 전업이었습니다. 청년들의 소득을 갖는 전업. 근데 저희가 지금 청년 꿈 제작소는 제가 함양에서 각 읍면을 다니면서 기존 함양에서 태어난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기농기촌한 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함양에서 태어난 젊은 친구들도 대학을 전공하고 도시에서 일부 생활을 하다 다시 들어오고 했던 친구들이 함양에서 자기가 소질이 있어도 어떤 것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도 없다. 예를 들면 자기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뭔가 꿈을 만들어가는 곳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전업이 아니지만 취미로 할 수 있지만 동아리 형태로 여러 젊은 청년들이 만나서 만들어가면서 더 좋은 하나의 메커니즘을 갖고자 하는 욕망들을 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청년 꿈 제작소는 새로운 건물을 크게 지어서 많은 어떤 시설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보금자리를 틀고 거기에서 처음 전업이 아닌 취미부터 일과 시간을 벗어난 시간에서부터 하면서 동아리를 만들고 그게 나중에 자기의 직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꿈을 만들어주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든다면 현재 우리 함양읍에서 슬럼화되어 있는 공간이나 솔직히 재래시장이나 이런 곳에 청소년들의 공간, 청년들의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동감 있게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청년들이 다양한 도시에서 아니면 대학에서 직장에서 해봤던 것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후보님 지금 제일 첫 번째 공약이 청년도 1등급 달성입니다. 지금 청년도 1등급 달성에 대해서 가장 무게를 좀 주시는 것 같은데, 이 보시면 공직자와 부정청탁 신고 군수 한나이, 군수 직속 뭐 이렇게 나름 세워나가는 결국은 후보님 만약에 군수가 되신다면 군수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아예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함양군 청정로 같은 경우는 뭐 까닭인데 일각에서는 그럽니다. 청정도가 그 군수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다 그렇게라고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청정도 평가가 시작되고 나서 함양군 청정도가 좋았을 때는 군수가 없을 때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그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청년도 평가 기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스템이. 근데
그 중에 지금 질의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습니다. 제가 군수가 된다면 저부터 깨끗해지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부정적인 것보다 가장 많은 게 아마 부정청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외부로부터 휘둘리지 않도록 군수부터 외부 청탁을 받지 않겠습니다. 또 세 번째, 어떻게 보면 행정 처리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능동적인 대처, 이런 데 대한 불만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공무원은 법과 법령 규칙에 따라서 해야만이 본인이 페널티를 먹지 않습니다. 법을 어겨서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법의 보호 안에서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제가 논스톱 민원 행정을 하겠다고 해놨습니다. 민원 상담소. 이 부분이 우리 국민들께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허가해달라 했을 때도 충분한 설명을 해서 나가면서 그래 안 되는 거구나라고 수용하고 갈 수 있도록 행정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감사드립니다.